오늘은 할 거가 꽤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루에 다뤄질 분량은 아니에요. 근데 뭐 제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꺼짓는 애교까지 이건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일단 싸야 돼요. 요즘은 한국 필러는 거의 10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는데 HL 필러가 이제는 그 제조 공법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변화되고 특별한 만드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이제는 전부 다 노출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필러들이 이 정도 되는 거는 그런 점에 기인한 바 큽니다. 요즘 한국 필러가 웬만큼은 되는데 그냥 범용으로 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프레스테이션은 뭐 다 아시니까. 제가 어저께부터 얘기한 소프트하냐 하드하냐 이게 사실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하냐 안 변하냐는 그 옛날에 렉스랑 너무 섞인 거 그런 것들은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엘란세, 레디어스 이런 것들이 안에 처음 넣었을 때랑은 좀 다른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변하는 필러들은 저는 요즘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롱톱 팔로우 다 해봤더니 여러 가지 나쁜 이펙트들이 많아요. 조직에서 뭔가. 그래서 저도 스컬처라 되게 별로 안 좋아하고요. 스컬처라 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던 거는 어떤 분이 왔는데 얼굴이 돌이에요. 얼굴 전체가 다. 그래서 뭐 맞았냐 그랬더니 병원 아닌 데서 맞았냐 그랬더니 병원 있는 데서 맞았대요. 저쪽 더마톡신 그룹에 있는 분이 왔는데 스컬처럴 얼굴에다 계속 오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 베이스하고 겉 표면이 한 통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본 다음에는 정말 스컬처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넣었을 때는 그런데 조금 넣으면 또 환자가 또 지랄하잖아요. 솔직히 성형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스컬처가 과연 효과적인가는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차라리 물감 주사 되게 좋잖아요. 피부를 좋게 하고 리저너레이션을 한다면 물감 주사 놓고 그리고 HA 필러도 충분히 리저너레이션 되거든요. 제가 봐도 이렇게 넣은 다음에 한 1년쯤 지나도 볼이 다 꺼지진 않아요. 볼이 웬만큼 유지가 됩니다. 2년, 3년 지나도 웬만큼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게 훨씬 낫지 괜히 그런 거 넣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안해요. 너무 오래돼서 나중에 와보면 조직 반응도 꽤 있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퍼머넌트 필러는 사실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코 같은 거는 정말 선호하는 필러가 옛날에 로얄미드 되게 좋아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다시 나온다면 그거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물론 아쿠아미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좀 딱딱한 성질의 로얄미드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꺼진 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꺼진 눈 근처는 사실 패딩잭이 제일 낫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게 굉장히 얇은 눈 근처의 문제는 굉장히 얇은데 거기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만 실수해서 울컥 집어넣으면 환자가 이렇게 만지면서 여기가 뭐가 염주알처럼 만져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눈입니다. 특히 위의 눈. 아랫눈도 애교나 다크서클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좀 예민하게 시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날려버리기 위해서 하이얼루로닉 엑시드나 팻 인젝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팻 인젝션은 되게 좋은 시술이지만 이것도 좀 잘 하신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절대 쓰면 안 돼요. 이분도 마찬가지. 이게 필러 마스터 세션에서 라이브 했던 분입니다. 이틀째고요.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당연히 덮여버립니다. 환자한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분도 약간 여기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크게 꺾인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이 쌍꺼풀 처음 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분들 조금 녹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래서 약간씩 녹이고, 이거는 2차 때 필러 시포지움하고 여기서 녹인 다음에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전의 상황은 이 모습하고 이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와서 크게 꺾이는 거하고 여기 부분 위쪽만 있는 거하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여기 중에 이 얼굴 중에 여기가 제일 세게 박힌 부분이 있습니다. 인상 변화는 제일 극심하죠. 이게 최종적인 결과고요. 이게 6개월 된 모습입니다. 9월에 1차 심포지움하고 3월에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뭐 안 한 데 없잖아요. 그때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입술, 뭐 여기, 뭐 코 안에요. 하여튼 다크서클, 뭐 인디안 주름, 이마, 관자놀이 뭐 다 했습니다. 딱 저는 이 환자를 보고서 진짜 필러 시술의 대박이다 딱 생각하고 하여튼 충분한 양의 그라이톤을 우겨 넣습니다. 근데 우겨 넣을 때 잘 우겨 넣어야지 이 모습이 되는 거죠. 마구 쑤신다고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앞턱에 한 4개인가 넣었죠. 4개 넣었더니 피부과 선생님분들은 막, 와, 뭐, 저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요? 뭐, 입술은 그때 주사했을 때, 그 모더레이터 그 친구가, 이렇게 입이 나와는 사람한테 입술을 그렇게 놓으면 그 주둥이가 나와서. 근데 여기를 4개 정도 우겨놓으면 이 모습은 정말적으로 괜찮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물론 애교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단일 시술로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 그러면 여기입니다. 인상을 보시면 그만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눈 위는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 애교 시술은 뭐 제가 여기서 강의 많이 해서 하여튼 애교 시술 이 사진은 꼭 합니다. 애교 시술은 환자들은 연예인들의 이렇게 눈에 힘준 모습을 보고서 이것대로 만들어달라 그러는데 사실은 힘 안 준 모습은 이거예요. 그리고 환자들 사진 찍을 때 카메라 탁 들이대면 눈에다 탁 힘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줌마들 다크서클 있는 사람들 힘 딱 주면 또 이게 잡아당겨주면서 다크서클이 없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뺏어야 된다니까요. 하여튼간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환자한테 꼭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얘네들은 아주 잘 트레이닝된 애들이에요. 애교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어요. 이거는 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맞죠?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인디케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애교에 좋을까 나쁠까. 일단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눈은 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 큰 눈도 진짜 밑에 쌍꺼풀로 만들어서 굉장히 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크면 이제 이상해집니다. 너무 작으면 생뚱맞죠? 이게 애교는 눈의 크기에 반이 넘으면 안 됩니다. 눈의 높이에 반이 넘으면 이상하게 밑에 달려있는 듯이 부속기로 생겨야 될 게 메인이 돼버리는 우를 범하게 돼서 너무 작거나 너무 큰 눈. 내가 봐도 딱 그러면 안 돼요. 처지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눈이 안쪽으로 함몰된 눈 안 좋습니다. 자, 애교의 기본이 이 로우 브레파로보다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로우 브레파로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게 함몰이 이렇게 된 눈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눈들은 해봤자 좋지 않고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살짝 수직이거나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눈은 좋아요. 그거는 조금만 넣어도 약간만 넣어도 슬로프가 잘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 눈. 개구리처럼 약간 전체가 나와 있는 눈에 넣으면 정말 희한하게 보입니다. 무슨 도마뱀 개구리 이렇게 튀어나온 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돌출 눈이
인디케이션이고요. 함몰로는 아예 힘들고요. 많이 노출된 눈도 힘들고요.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 이거는 언제나 필러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크서클이 이걸로 개선되냐? 개선되지 않습니다. 다크서클 2개로 보면. 그리고 스카, 그 흉터가 눈 밑에 로우 브레파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 애교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커요. 예전에, 요즘은 많이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는 하안검 연수를 이렇게 하면서 애교를 만드는 오비큘라리스 오큘레의 팔페브라 파트, 그 파트를 머슬까지 잘라내버렸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애교가 눈 밑은 좀 개선돼 보이는데 애교가 날아가서 너무 사람이 무서워 보여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애교를 넣어달라 그러는데 아무리 잘 꼬맨 사람도 스카는 밑에 유착이 있습니다. 그 유착을 고기를 올리려고 거기다 쏘면 그 옆쪽이 부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하지 마셔야 돼요. 하안검성 연수를 안 하는 여자. 알겠습니다. 이게 쉽게 너무 많아서. 자, 문제는 필러는 터지는 게 문제예요. 넓어지는. 그러니까 레터럴 데피시션이 잘 살다가 이게 터져버리면 밋밋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설득해서 최대한 좁게 만드는 게 일단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환자가 만져서 이동해요. 여자들은 코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일단 쥡니다. 일단 쥐면 힙에는 거는 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양이 바뀌니까 또 만져요, 이렇게. 그러면 보셨잖아요. 밀리면 밀리는 거.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되는 거는 저처럼 한 임플란트처럼 한 통으로 이렇게 넣는 사람한테 더 잘 일어납니다. 근데 얕게 이렇게 로컬라이즈드에서 여러 번 찔러서 넣으면은 덜 일어나긴 하는데 그렇게 넣으면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조금씩 하나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면 많이 올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밑에다 넣어서 쭉 부풀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은 있어요. 이동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만졌죠? 그러면 저는요 패턴이 있어요. 저는 세수할 때도 여기 나요. 화장도 여기 나요. 되게 웃겨요. 그냥 만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그런 관심이 있어요. 볼륨감이 너무 있다. 이런 얘기도 자주 합니다. 그 다음에 낮아진다. 낮아지는 건 대개는 이동시켜가지고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프트 필러는 터치감이 좋고 시술이 굉장히 쉽고 시술을 대강 넣은 다음에 몰딩을 하면 잘 만들어지고 조직과도 부드럽게 섞이고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압력이 있으면 쉽게 무너져 버린다. 못 버텨내요, 압력. 그리고 그만한 큰 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높게 올릴 수 없습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소프트 필러는 코에는 어울리지 않고요. 하드 필러는 시술 모양이 잘 유지돼서 높게 올리고 압력이 잘 건져서 좋은데 상대적으로 굵은 바늘을 써야죠. 그리고 시술 후 몰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딱딱하니까 한참 밀어야 됩니다. 근데 밀면 밀려요, 잘. 그러니까 찐덕찐덕한 딱딱한 필러를 지그시 오래 누르면 얘가 서서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조금 하다가 아예 안 되네? 그러고 마시면 못 움직이는 거지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지면 좀 하드해요. 말 그대로 띵띵띵해요. 우리 옛날에 얌체공 선생님만 하시죠. 얌체공 띵띵한 거 있죠? 그거 만지는 터치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얘죠. 조직과 융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형성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자, 딱딱한 놈 반드시, 그 다음에 상상 변화 없는 놈, 이거나 이거 환자적인 측면을 분명히 막으셔야 돼요. 환자가 만드는 그러면 안 만졌는데 그러면 하나 위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코에 피지도 안 짜요? 그럼 그거 짜는데요. 피지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짜더라고요. 하여튼 제거가 용해야 된다. 퍼머넌트 필러를 할 때 제거를 용해하는 게 필요한데 뭐 HA는 녹이면 되니까요.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 볼륨 웬만해요. 이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제가 아까 슈퍼라티브 디프레션 여기가 좀 애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를 올리거나 코끝을 올리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물론 루트가 제일 쉽지만. 근데 중간 부분 여기 팁을 한껏 올렸을 때 여기는 지렛대처럼 이렇게 꺾어지면서 고기가 쏙 들어가 보입니다. 근데 여기 부분 만져보시면 굉장히 얇아요. 이 얇은 공간에 필러를 부풀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넣고 환자 2주 후에 오라고 해서 재터치를 해주는데 그때 만약에 여기가 좀 많이 꺼져 있다면 거기는 슈퍼피셜로 올라가서 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요. 이 얇은 데다가도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팁보다는 여기에는 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리던던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팁 때문에 디파인된 여기 부분은 굉장히 질기고 하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부드러워지고 리던던시가 있거든요. 여기 부분은 얕게 올라가서 조금 넣는 거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넣어가지고 저는 컴플리케이션 만든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거는 이것만 설명해도 한나절을 해야죠. 그 다음에 볼루스로 넣을 거냐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띄엄띄엄 넣을 거냐 결국은 답은 독립일로 한 판에 해결하는 게 답은 다른데 그게 못한다면 적어도 있기는 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나는 이 넣은 공간 코에서 이동을 없게 하겠다 그러면 볼루스로 띵띵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 넣으면 이동은 안 되겠죠. 제가 유일하게 쓰는 거는 슈퍼라티브 디프레션만 스프레이트 해가지고 넣습니다. 이거 하드니스, 형태 유지 중요하고 환자적인 측면, 환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는 동의서에 분명히 적어놔야 돼요. 팁에 대한 부작용, 제가 9월달에 한번 부작용 쪽으로 한번 다 훑는 그런 베스쿨라 인절이나 뭐 실명까지도 한번 훑는 거를 9월에 한번 계획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될지는. 이것도 있어요. 이 위쪽으로, 루트 쪽으로 가면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밝은 빛에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가 약간 푸르딩딩-한데 근데 이것도 상당히 깊이 넣으면 거의 컴플레인은 없을 정도인데 슈퍼피셜하게 썩 펴놓으면 꽤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나 중요한 거.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코에 대해서